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투표했던 게 테스트 2에서는 24, 25번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요것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찾아보시기 전에 여기 엘리트나 뭐 디스트리뷰션 그 외에 여기 선생님 의미라고 쓴 부분 한번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여기 without 요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실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작문 독해 중에 어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A, B, C, D의 어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꼭 찾아보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 빨리 표시하시고,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수업을 들으러 와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뒷부분도 이 부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자, 하시고 오세요. 고민하시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줄에 있는 이 엘리트는 지배계층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똘똘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예전에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막 그 계층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계층의 이동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기는 지배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똘똘이들은요. 옛날에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을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 캔낫이니까요. 지금도 사회 지배계층들이 통제할 수는 없어요. 뭐를요? 말이 만들어지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실에서 너희끼리 친구들끼리 하는 걸 정부가 막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치 모에서처럼 소셜미디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서로 막 트위트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부가 다 쉽게 통제를 하기는 effectively 하게 컨트롤하는 것은 쉽진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led to로 과거가 나오네요. 자, lead to는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어떤 문자가 발명된 거, 알파벳이 소개됐다는 얘기는 문자의 발명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안티코티 하면 고대거든요. 고대 스토리텔러의 그런 포지션을 굉장히 다시 재배치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옛날 고대 시대 생각해보면 옛날에 뭐 점성술사 막 별을 어떻게 볼지 그 별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뭐 점을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를 알고 뭔가 똘똘한 사람들 왜냐면 옛날엔 백성들은 글자를 못 읽었었으니까 혹세무민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별을 보거나 뭔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이게 문자가 발명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공유라는 걸 하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지배층의 어떤 레벨들 이런 계층들이 굉장히 다시 리포지셔닝이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또 더 특별했던 레볼루션 중에 하나는 인쇄혁명이죠. 인쇄혁명은 단순히 글자만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쇄혁명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죠? Public Sphere라는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다. 여기서 Public Sphere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Sphere가 원래 영역, 공간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이런 책을 서로 읽고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야, 이번에 윗마을에 이런 일들이 있었대 라고 뭐 서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 장들이 생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이게 문자혁명을 지나서 이제 문자혁명에서 그 다음에 인쇄혁명 그리고 이번엔 이제 뭐 문자들이 이제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지는 방송이나 시네마 이쪽으로도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런 지배계층들은 was able to 사실 과거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 모든 위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의 distribution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이런 뭐 서로 소문을 뭐 전달하고 이런 것들의 확산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컨트롤할 수는 있기는 있었다. 말 빼고는 문자를 좀 컨트롤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런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내는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잖아. 이런 컨텐츠들은 굉장히 free of that limitation 이랬네. 근거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바로 그러한 통제, limitation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니까 that limitation이 바로 여기 있는 control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지? 요렇게 근거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웹툰이라든지 뭔가 소셜미디어 기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거의 impossible to censor and control. 더 이상은 뭐 할 수가 없어? 통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때? impossible to censor. 센서하면 뭐죠? 검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impossible 하다라고 했으니까 요것이 바로 그러한 리밋으로부터의 자유. 그치?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는 요 free의 근거가 될 것 같네. 그지? 이런 것들을 자꾸 근거 찾는 연습. 아, 그냥 흐름상 괜찮아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자유는 그치? 사람들이 이제 통제 없이 자신들의 user created 컨텐츠를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뭔가 행동에 있어서의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프린트 레볼루션이 있었던 이게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시대죠. 중세인가요? 하여튼 이런 인쇄혁명이 있었던 그 시기에 카톨릭 처치에서는요. was not enthusiastic. 그렇게 열정적이진 않았대. 뭐에 대해서? 자, literate 하면 별표. 굉장히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이고요. 교회에서는 한몸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 지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도의 의미로 body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enthusiastic 했을까요? 열정적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근거 있는지 한번 봅시다. 대신에 라고 하니까 아마도 enthusiastic 하지 않았을까? 자, 이런 교회는요. 뭐를 더 선호했냐면 바이블이 라틴어로 돼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을 했대. 라틴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용되는 언어랑은 좀 달랐잖아. 고어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라틴어로 되기를 원했냐면 교회 신도들이 받기를 원했던 거야. 이 교회의 교리를 누구에 의해서 이런 성직자가 해석하고 전달하는 그런 교리를 받기를 원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얘들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어떤 얘기죠? 성직자들이 잠시만요. 성직자들이 꼭 해석하고 뭐 전달을 해줘야만 하려면 사람들이 어때야 돼? 리터리트 해야 돼? 리터리트 하지 않아야 돼? 그치? 리터리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야만 성직자들의 권위가 쓰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는 사람들이 읽고 쓸 줄 아는 것에 대해서 not enthusiastic 했다.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literacy,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은 자, 이런 print revolution의 결과인데 이 모든 것들을 바꾸게 됐고 결국은 어떤 class struggle, 여기서는 계급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겠죠. 이런 class struggle을 또 다른 레벨로 갖고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어떤 선비나 양반, 아니면은 뭐 성직자, 아니면 뭐 점을 보는 뭐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고, 그 밑에 계급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프린트 레볼루션 때문에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린트 레볼루션은 왜 이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이런 하층민들이,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프린트 레볼루션 통해서 막 서로 책을 읽고 똘똘해지면서, 아니야, 너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이 책에 의하면 이래.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계층을 만들어낼 수 있게 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럼 얘들아, 요 근거는 어디 있나요? 자, 요 근거는, 그쵸? 여기 바로 앞에서 이런 클래스 스트러글 통해서 또 다른 레벨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의 출현을 얘기하게 되는 이네이블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조금만 더 올려서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한번 가봐요. 자, 오늘날은 뭔가 우리가 블로그나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 이런데 소셜미디어에 뭐 돈을 내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옛날에 신문 만들듯이 뭔가 에디토리얼 오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시때때로 every minute마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막 사람들이 올리고 하는 이런 정보의 홍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검열할 수 있는 체제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야. 자, 이제 지금까지 흐름 보여. 처음에 엘리트들이 막 다 해먹고 있었어. 그지? 근데 이게 문자가 나오고, 그지? 문자가 발명되고, 그 다음에 인쇄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지? 완전히 이 계층이 뒤집어지면서 리포지셔닝이 되면서 중상 계층이 나오고, 그지? 중상 계층이라 해나 미들 클래스, 중급 계층이 나오게 되고, 이런 어떤 레볼루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이 인쇄혁명을 떠나서 우리가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SNS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단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또 다른 클래스 스트러글. 지금은 막 이렇게 옛날처럼 왕, 그다음 일품, 이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민, 그다음 저기 가서 노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냥 전체적으로 정치를 하는 지배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인들이 있고 그 밑에 경제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그런 지금 옛날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였던 게 약간 뭉뚱그려져 왔는데 이게 또 다른 레벨로 우리를 데리고 간대. 그지? 그럼 또 다른 이런 SNS가 굉장히 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레벨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여기 해석 보세요. 뭐가 없어요? 검열이라는 게 없어요. 이 검열은 굉장히 글로벌하면서 즉각적인 그런 검열은 더 이상 없죠. 근데 이런 것은 뭐를 특징으로 하고 있냐면 자, increasingly가 뭘 수식하는지 이 뒤에서 찾아보세요. 얼른 생각해봐. 여기 increasingly는 literature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SNS, 소셜미디어를 더 잘 읽고 쓸 줄 아는 디지털 네이티브 어디언스를 가져오게 했다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SNS의 등장으로 옛날에는 인쇄혁명의 등장으로 이 피라미드 구조가 굉장히 많이 깨졌는데 이제는 SNS의 등장으로 디지털 원주민들이 나오게 되는 뭔가 넥스트 레벨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는 단순히 adapting하는 것만은 아니다. 자, 여러분 adapt하고 그 다음에 adapt하고 여러분들 요거 한번 구별해 주시겠어요? 자, adapt의 A는 adjust죠. 그죠? 그래서 adapt는 적응하다라는 뜻이고 adapt의 O는 있잖아. choose의 O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는 입양하다라는 뜻도 있지. 입양할 때 모든 애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아이를 choose해서 입양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채택하다, choose하다라는 의미로 adapt와 adopt 요 두 개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yway, 자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는 단순히 어떤 소셜 미디어에 적응하는 수준이 아니야. 얘네들은 오히려 developing해. 발전시켜.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 이런 세대들은 이런 소셜미디어를 잘 읽고 쓸 줄 아는 이런 유저나 그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이런 세대들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뭐를 할 수 있는 세대로 발전시키게 되냐면 보세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스테이터스 코어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이 새롭게 SNS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들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넥스트 레벨로 가려면 기존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옹호하면 되겠어? 아니지. 발전하려면 이것들보다 더 나은 것들로 나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좋은 단어는 여기서 challenging이라는 단어가 가장 좋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것의 근거는 뭐예요? 왜 챌린징이라는 이런 아이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얘네들은 봐봐. 얘네들도 역시 클래스 스트러글을 통해서 또 다른 the next level로 또 올라가게 되고 얘네들은 단순히 adapting, not merely adapting이 아니라 얘네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디벨롭해서 새로운 세대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디펜딩만으로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이 답이. 그래서 챌린징 요것이 정답이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이것의 정답은 뭐예요? 근거래요. 제목은 뭐예요? 자, 리터러시가 인간의 히스토리를 바꿨다? 아니에요. 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기보다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이런 리터레이트 했던 것들이 어떤 사회의 계층과 그 외에 또 다른 제너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가 디지털 네이티브를 만들어 왔다.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들이 가장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인터넷 센서십. 뭔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싸우는 거 아니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self-directed learning,
자기주도 학습이죠.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는 아이다. facilitator도 좀 잘 봐주세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가, 그쵸? 어디에 미치는? 아카데미, 학술적인, 뭔가 학문적인 발전, 그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거를 찾는 것은 always 항상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래서 근거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립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의 근거는 그 밑에 있는 limitation, 이 근거였고, 여기 이런 limitation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은 이런 센서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고대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런 교회들은 이 사람들이 literate 하는 것을 그렇게 enthusiastic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들이 해석해 주는 걸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런 클래스 스트러글이 또 다른 레벨로 우리를 데려가긴다라고 하는 것은 미들 클래스의 출현을 도와주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디지털 원주민들은 현재 기존 시스템을 디펜딩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클래스 스트러글을 또 다른 넥스트 레벨로 데려가고 또 다르게 우리를 완전 새로운 넥스트 레벨로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디펜딩 이론은 안 되고 챌린징으로 고쳐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까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